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자산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한 이 토큰 증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앞서 관련 사업으로의 대거 진출을 예고했던 증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당국에서는 이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다소 생소한데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토큰 증권의 용어 그대로 이제 토큰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디지털한 그런 자산을 이렇게 좀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자산부터 이게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 그리고 이게 특허 등 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자산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토큰 증권은 이게 좀 명칭에서도 좀 드러나듯이 이게 좀 증권의 일종입니다. 네, 증권의 일종의 계약으로 이제 증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증권으로 발행된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셈이죠. 이게 주식처럼 어떤 배당이나 이익 배분 이런 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조각 투자 같이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그런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어떤 자산만 이게 좀 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적 자산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투자 자산 범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장이 된 거죠. 네. 이게 그만큼 이게 자산이 제도권에 좀 편입이 되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도 마련이 돼야 할 텐데 네. 이걸 이제 당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는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이제 신청을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토큰 증권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증권화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이게 비정형적 증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토큰 증권의 권리를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전자증권법 개정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이 좀 장내 시장 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소비자 편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존보다 어떤 혁신성이 좀 뛰어나거나 어떤 차별성이 좀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게 내용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최대 120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거래소가 이제 거래 시장을 마련하기 전에 네. 이미 증권사들이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네네. 이 공식적인 거래 시장이 따로 필요한 겁니까? 네네. 이게 그가 없었던 상품이 아무래도 좀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거래 시장이 좀 마련될 필요성은 좀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장내 거래소를 좀 만들 경우에 좀 뭐 주식처럼 대규모로 좀 거래 가능한 어떤 시장이 좀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또 있고요. 그 토큰 증권의 이곳에서 좀 상장할 경우에 기존 한국거래소 회원사의 증권사나 아니면 발행 요건을 갖춘 조각투자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라던가 아니면 투자계약 증권 이런 증권을 아우르는 유통 시장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거래 시장 중에서도 그 장내 시장이라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정규 주식 시장과 뭐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주식 시장은 좀 이렇게 발행과 유통
유통이 좀 합쳐진 그런 시장으로 좀 이게 인식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좀 여기서도 발행과 유통이 좀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네. 뭐 가령 기업 공개 과정에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는 좀 주관사인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후 상장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이런 데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토큰 증권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데요. 발행사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길 원하면 거래소에다 이제 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장하지 않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아니면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구축한 플랫폼에서 장외로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장내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또 이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거래소의 청사진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규제 샌드박스가 좀 지정되기 전이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업계 의견을 좀 수렴할 예정이라고 좀 밝히긴 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좀 장내 시장을 좀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설명회 등 이런 거를 좀 열면서 업계 의견을 좀 듣고 어떤 공시 의무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세부 사항을 좀 다듬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과 어떤 동일한 수준의 의무가 좀 부여되기보다는 네. 이런 거를 좀 감안해 기존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로 좀 이렇게 열게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증권사들이 이제 연초부터 토큰 증권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다들 밝혔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은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각 증권사도 플랫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는 네. 합니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게 토큰 증권 컨소시엄을 좀 구축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ST 오너스, 뭐 신한투자증권에는 뭐 ST 얼라이언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그- STO가 네. 그 토큰 증권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다가 이게 지난 9월에 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이제 공동 컨소시엄을 꾸리는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네. 공동 블록체인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해서 이게 구축 비용 절감이라던가 어떤 불필요한 경쟁을 좀 막겠다, 약간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네. 근데 좀 증권사들 모두 시장 선점을 좀 이전부터 좀 노리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약간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고 그런데 네네. 뭐 앞으로 걸림돌도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뭐 그 밖에도 좀 수익성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커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수익성이요? 네. 네네. 현재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발행과 유통시장 겸업을 지금 현재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로는 이게 시세 조종 같은 어떤 불공정 행위를 좀 벌일 수도 있고, 네.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만 유통하는 등 어떤 그런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좀 과도한 규제가 좀 시장 성장을 좀 가로고 막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다들 그러다시피 사업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익성도 좀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냐, 약간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발행 범주가 이게 좀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좀 이해상충의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뭐 현재 유통 겸업이 금지되는 어떤 발행 범위를 좀 따진다면은 이때 신탁업자, 증권 발행 주체, 그리고 인수주선 이런 게 좀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인수주선 같은 경우에는 조력 업무만 맡고 있을 뿐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약간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때문에 좀 인수주선업자로부터 좀 겸업을 허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 통제 수준이 좀 높은 금융투자업자, 그러니까 뭐 증권사 등이겠죠. 이런 업자들부터 1차적으로 좀 허용하는 등 겸업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하면 좀 좋지 않겠냐, 약간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사업자야 이제 그럴 거고, 근데 그런 규제들이 투자자들에게도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네. 그 투자자 역시도 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긴 하지만 이게 최초 증권 판매자와 그리고 유통업자 그리고 계좌 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게 될 경우에 최대 3개 플랫폼을 좀 이용해야 한다는 어떤 불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좀 어떤 거를 좀 이용해야 될까 약간 그런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그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치열하고 앞으로 수익성도 뭐 불투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내 토큰 증권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좀 수익성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수익성이 좀 가장 큰 약간 좀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시장이 좀 자리를 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업계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점은 뭐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홍콩의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퀼라넨 어소시에이츠가 지난 2021년에 좀 발간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30년까지 전체 증권 시장의 27%가 토큰화 될 오.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4분의 1 넘는 정도네요. 그렇죠. 뭐 이게 규모로 따지면 4조 1천억 달러 정도고요. 네.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도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좀 2030년도쯤에는 한 7조 원 이 정도로 좀 이를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실물 자산과 좀 연계가 된 어떤 토큰의 어떤 그 개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채권이나 주식 이런 현실 세계 자산을 좀 토큰화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점에서 좀 증권형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자산을 좀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큰 증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리얼 월드 에셋이요? 네. 네, 네. 이게 실제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를 좀 토큰으로 발행을 한 적이 있고요. 어, 그리고 독일 기업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유로가량의 채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물 자산을 그대로 발행해도 되는데 굳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달의 어떤 좀 편의성이 좀 있고요. 이게 투자자들도 이게 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매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증권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채처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이게 펀딩을 모아가지고 실제 조달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앞으로 이 발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